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했죠? 이중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한쪽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한쪽은 세상 문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클래식, 복음이라는 클래식을 고수하기 위해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다. 오스기니스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틀 뒤 금요일 저녁부터 2주 코스로 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4 독서 멘토링 시리즈를 소개하는 겸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어오면서 벌써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책 시리즈를 10년 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10월 달 정도에 전국 서점에 깔리고요. 깔리자마자 일단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그리고 아마 내년 2월, 3월까지 베스트셀러 평대에 있게 될 책입니다. 그래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나 마케터나 기획자나 또 이제 뭐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그냥 이 책은 나오면 그냥 사서 읽게 되는 책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미래의 창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이 숫자 달고 미래 예측을 하는 책이 거의 이게 원조입니다. 또 이제 교보문고 측에서 낸 그 UN 미래 보고서 뭐 이런 책 계열도 있고, 또 한국에서 다른 미래 예측학자가 쓴 어떤 숫자 달고 이렇게 예측한 책들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디자인 트렌드 뭐 202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즈니스 트렌드 아니면은 모바일 트렌드, 이게 원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책이 뭐 엄청 성공했다 이 개념보다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책이 된 그런 느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책을 냈는데 여기에 선봉장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엄청 이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이것도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 김난도 교수님을 필두로 이제 서울대 소비자 분석센터에서 공저로서 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딱 1년 뒤 내년에 있을 한국의 대표적인 트렌드가 뭐냐라는 걸 10개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 서적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특히 이 책은 적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원 교수님 중에서도 이 책을 엄청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너무 잘 돼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애증적 관계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안 읽자니 좀 찝찝하고 읽자니 좀 불편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트렌드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트렌드 코리아가 아니라 클래식 코리아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변화를 위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책을 제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냐를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예측 서적은 저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왜 제가 읽고 있냐면 1년 단위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예측 단위가 뭐 예전에는 신한카드에서 빅데이터를 제공한 것 같고, 지금은 코난이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회사에서 계속 자료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실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그 내역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상에서 영화 같은 거 안 봐. 난 고상에서 넷플릭스 가입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그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딱 1년 뒤 내용을 예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 시의성이 있고 또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나열한다는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 구조가 뭐죠? 움직이는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애증이죠. 이 나름 인사이트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짜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여하간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non-Christian opinion 리더나 좀 깨어있는 분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민감하게 읽어내야 하는 분들은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고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인사이트 포인트를 잡고 이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건 비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의 스토리텔링을 여러분께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이번 달에 보니까 중요한 거 두 개 그 핵심 축이 뭐냐면 인공지능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 뭐 이런 것들로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냥 우리가 평소 느낄 수 있는 거고 1년 단위의 단기 예측이다 보니까 했던 얘기를 그냥 다른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책에서 나오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인공지능, 생성형 AI의 보편적인 기술이 적용이 될 때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떻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를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근데 예전과 다른 건 뭐냐면 챗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물화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황색 책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PC주의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동성연애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 계열의 어떤 정책과 어떤 이념 사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작가가 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내용을 여기 서론에서도 인용하면서 결국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 딱 하나만 볼까요? 10가지 키워드를 딱 정리를 해요. 내년에 대한민국 트렌드는 이거다. 이거 10가지를 뽑는데 처음에 내놓는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처음이 뭐냐면 분초사회입니다. 분초사회. 이건 뭐냐? 사람들이 이제 소유의 소비였다면 이제 경험의 소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험은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이런 시간 빼면은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 영상을 1.5배속으로 들으십니까? 1배속으로 듣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촉박하잖아요.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가야 될 것도 많고 애들이랑 뭐 카카오톡이나 단체 채팅방에 써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점점 쪼개면서 뭐예요? 시간이라는 자원이 돈보다 더 귀해지는 이런 메가 트렌드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이게 뭔가 싶었던 건 뭐냐면 이거를 10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 달 오스기니스 책을 선정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기독교 철학적인 내용으로 시간을 공부했거든요. 크로노스적 시간과 카이로스적 시간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카이로스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스기니스가 말한 것처럼 크로노스 시간이 주류가 되는 그리고 그게 이제 메가 트렌드에서 핵심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시간관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그라운드 독서 멘토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번 달 공부하고 이번 달 공부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나의 사고관이 뭐랄까 수준이 있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쌓이는 느낌? 사고력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증진되는 느낌? 저번 달에 기독교적으로 시간관을 공부했는데 내년 트렌드가 1번이 분초사회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크로노스적인 크로노스 사회에 도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힌트 하나만 드릴까요?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10분짜리 영상도 길어서 안 보는 시대에 2분짜리도 1.5배속으로 듣는 시대에 과연 목사님의 설교 40분을 계속해서 MZ세대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는가. 또한 뭐죠? 도둑맞은 집중력이나 뇌과학적으로 스마트폰을 우려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뇌과학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가를 우려하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시세라고 할까요? 이런 과학적 내용을 또 적용해 본다면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의 집중력은 점점 낮아지고 산만함이 계속해서 조장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종이책을 읽을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거시적으로 계속해서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뽑은 그 호모 프롬프트라고 하는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은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이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인문학적인 고민을 이번 책에선 좀 녹여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파민이 뭐냐면 도파민 중독된 게 트렌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꼭 읽어내야 한다.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자기계발러, 제가 말하는 크리스천 자기계발러는 내 연봉을 더 높게 잡기 위해,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마음의 동기가 발현되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을 저는 복음적 자기계발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깨어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 원래 이 책은 10년 동안 초대형, 나올 때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방송국 PD나 아니면 뭐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이 책은 그냥 읽는 책이에요. 욕하면서도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적으로 이 책을 좀 공부하시면 좋겠다. 왜 공부해야 되냐?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시세를 읽기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했죠? 이중 귀 기울임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은 한쪽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한쪽은 세상 문화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세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클래식, 복음이라는 클래식을 고수하기 위해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다. 오스기니스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 다음 주부터 2주 코스로 하는데요. 금요일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 금요 기도회 가셔야 되는 분 가십시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링크를 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